풍광이 아주 멋있어요. 나무가 떨어졌지만 겨울 풍치로 예. 아주 그 죄다 앙상한 그 멋있는 풍치가 좋아 아주. 건강은 요즘 어찌세요? 건강은 조심조심 지내서 그대로 수자위에서 여기서 공부하고 있지. 네. 선생님 여기 잠깐 쉬러 오시니까 쉬러 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스님 오늘 여기 찾아뵌 건요. 스님에 대해서 그 평소에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질문들이 들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을 하기 전에 이제 스님의 저에 대해서는 이제 노 스님이 되겠습니다만은 스님의 그 은사 스님이신 만자, 암자, 만암 큰 스님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려주십시오. 만암 큰 스님은 참 일생 여일하게 늘 엄격하게 당신 수행을 여법히 하시고 늘 참선을 하셔서 그렇게 엄격히 당신 수행하실 뿐만 아니라 바깥으로 적극적으로 여러 사람을 위해서 중생을 위해서 늘 깊이 생각하셔서 쉴 새 없이 적극적으로 일생 평생 그렇게 노력을 하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 2판, 4판에 다 밝으셨다고 그러는데 일제시대 때 그 민족 정기를 선양하기 위해서 여기에 그 의숙, 학숙을 만들어서 동대 전신인 그 학교 세운 이야기라든가 또 그 산업사회가 오니까 경제적으로 불교도 자립해야 한다 해가지고 사판에 발견해서 불사했던 이야기 같은 거 생각나신 게 있습니까? 우리 한국 승려로서 참 각성해서 우리 그 전통을 잘 살리고 미래에 한국이 다시 일어나서 잘 살도록 그러한 새로운 교육을 여기서 시작하신 모양이라. 그래서 전국에서 젊은 승려들이 저 영남에서도 전부 여기 와서 공부하게 됐다고 그렇게 들었어. 그래서 그때 그 백양사가 모범사찰이라고 그런 말을 듣게 되고 또 그 서울에 가서 동대 전신인 무슨 전문학교? 중앙불교전문학교. 그 초대 교장도 하시고 초대 교장도 하셨지. 종정도 역임하시고 그러셨죠. 그리고 늘 포교를 또 많이 하세요. 예. 그 늘 도예지 여러 가지 촌락에 가서도 여러 사람을 모아놓고 포교를 많이 하셨어. 예. 근데 그렇게 이제 훌륭하신 참 대종사님 슬하로 이제 스님이 출가를 하셨는데 출가하시게 된 그 동기가 있으시다든가 또 경구 같은 거 있으셨으면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그때 내가 양정 고등보통학교 예. 다녔는데 예. 그때 17살 때예요. 예. 그래 이제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또 조부님이 돌아가셨어. 그 가을에. 그러니까 절망에 빠져서 여러 가지 인생 문제를 깊이 17살이면 아주 순수한 시기거든. 그러죠. 그래서 깊이 인생 문제를 생각하는 데에 또 이제 간디를 내가 숭배를 해서 그때 선생 김교신이 우리 또 선생이었는데 그분이 간디 얘기를 잘 해줘서 그래 그 자서전을 또 내가 읽어봤거든. 읽어봤는데 거기 간디가 부처님을 서가모니 열의 부처님을 대단히 존경하고 숭배를 해. 간디가. 나는 그때 이제 불교를 통 몰랐거든. 부처님도 모르고. 이렇게 훌륭한 것이 부처님이구나. 그걸 나도 이제 깨닫고 불교 서적을 읽어서 심취해서 그걸 읽어서 자꾸 나한테 아주 그 둘도 없는 훌륭한 그 가르침이라고 생각하고 자꾸 그냥 빠져들어가서 그래서 학교에서는 경성 제국대학교 그 예과에 입학하라고 그러고 저 집안에서도 그렇게 말하는데
입학 준비는 안 하고 불교 책만 아주 침독을 했어 그때. 예. 스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좀 실망했겠네요. 그렇지. 그때 이제 친구들은 예. 나보고 돌았다고도 하고 그래요. 집에서도 이상한 애라고 하고 예. 또 그렇게 말했지. 그러면 그 당시였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스님이 출가하시기 전에 그 인생 문제, 그 세상의 무상함 그런 것이 이제 아셔갖고 그러는가 모르는데 출가하시기 전에 그 뭐 에피소드 같은 거 있었다고더만요. 스님이 혼자 고뇌하던 모습. 그때는 또 일본 말을 배우고 잘 하는 때니까 일본 그 말로 한 불교책을 읽어봤거든. 예. 거기에 이제 참선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예. 그 보통 말하기를 남산에서 그랬다고들 어디서 조금씩 듣고 그러는데 예. 남산이 아니라 예. 지금 연의전문학교에 있는 그 뒷산이라. 뒷산. 우리 집이 서대문이어서 그러면 지금 연세대학교죠. 연세대학교 예. 뒷산. 뒷산이요. 뒷산 그 이화대학교에 있는 그 예. 근처 산에 가서 이제 내가 혼자 예. 숲속에서 참선하고 그러면 예. 모기가 뜯기는 것도 그냥 무심히 참고 참선을 했어 그렇게. 아, 그러셨군요. 그 불교 책을 보고 나도 해본다고 참선했어. 그 이제 흔히 출가가 몸뚱이로만 그냥 인생에 허망한 것을 느껴가지고 현실 도피 수단으로 출가하는 거 있고 아니면 발심 출가가 있고 그렇다 하거든요. 근데 스님은 진짜로 발심 출가하신 택이네요. 누구든지 출가할 때는 비슷하거든요. 근데 스님이 그 일본에 가서 임제대학교 가서 공부를 하셨는데 거기서 주로 공부하신 내용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인제대학 거기에서 공부는 선이 중심인데 예. 말하자면 요새 말하면 선철학이지. 예. 선을 학문적으로 여러 가지 비판해서 연구하는 것이었지. 네. 거기서 뭐 특별 수련 같은 것은 안 합니까? 육체적. 거기 왜 그 참선 특별히 모아서 참선 정진도 하고 그래. 거기는. 예. 그때 스님이 그 임지대학을 졸업하실 때 논문을 쓰셨는데 그 논문이 내용이 훌륭해서 거기 공부하는 스님들이나 학생들에게 그 교재로 사용되기도 했다는 말도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쓴 논문이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논문은 진실작인데 진실한 자기. 논문 제목이요. 제목이. 예. 그래서 그 진실한 자기는 의식과 무의식도 초월해서 그와 같이 해결하는 그 입장인데 예. 철학 입장에서 예. 말하자면 그 의식을 초월을 않고 예. 그 변증법적 그런 역사관 그런 그 변증법적 그런 그 사고방식으로 그 증법안장을 죄다 풀이를 해.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선과는 너무나 거리 먼다는 것을 비판을 했지. 일본 선에서 비판이네요. 예. 일본 그 제일 가는 학자들이 쓴 것을 비판을 했어. 예. 그때 일본에 스님 그 공부하실 때 아주 엄격하기로 유명하다는 그 묘심선언이에요. 묘심선언에서 몇 년간 수행을 엄격히 하셨는데 그때 스님이 그 느끼신 일본 선의 그 특징이 무엇이었는가 그거 좀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본 선은 그게 이 교종은 네. 이 불교 교종은 한국을 경유해서 일본에 들어갔는데 예. 거의 다 그렇게 들어갔는데 그 선종만큼은 중국에 직접 자기들이 가서 전해오고 예. 또 중국 선사가 그 중국에 난리 났을 때 피난으로 예. 일본에 많이 갔어. 예. 그래서 중국에서 직접 선을 전해온 거라. 그 일본 선은. 그랬어요? 그런데 일본 민족은 그 전통을 잘 지키는 민족이야. 그래서 그 중국 그 옛날 선 총림에서 수행하던 그 법이 예. 지금도 그대로 지켜 그 사람들은. 예. 그런 특징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좀 들어가시죠, 스님. 예. 그런 들어가지. 손이 너무 차고세요.
제가 지금 여기 찾아뵌 것은요, 스님에게 이제 그 훌륭하신 법음도 들어야 하지만은, 또 스님을 뵙고 공부하시는데 방해가 되시지 않는다면은, 여기 수자들 지도하시는데 방해가 되시지 않는다면은, 여러 가지 그 불법에 대해서 여쭙고자 찾아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현대인들이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가지고 자기 수련이 없는 시대라서 세상이 상당히 혼란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도 어려운 일인데 공부를 못하고 있으니 참 저 같은 사람을 포함해서도 매우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 현대인들이 요새 범부 중생들이 어떻게 해야 좀 생사를 벗어날 수 있겠는지요? 생사를 벗어나는 것은 이 조사선, 참선이 제일이라고 나는 생각해. 그런데 첫째, 인간 벌레 면목, 자승자리는 생사가 본래 없는 거라. 생사가 본래 없고 본래 청정해서 어디든지 물들들 안 하고 자유자재해. 그런데 실제 현실은 무명에 깜깜해가지고서 생사고에 빠져 있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고 올바로 공부할 수 있는 것이 활구 참선이라. 화두를 들어서 참선하는 것이라. 그래서 그것은 활구를 들이면은 의식, 지혜도 떨어지고 구경에는 무의식까지도 투과해서 허공, 공간, 시간을 초월해버려. 그래서 생사 없는 자기 벌레 면목이 환히 그 자리가 벌레 돼 있는 그 자리로 돼버리거든. 그것이 제일 첩경이고 올바로 할 수 있는 길이라고 나는 확신을 해요. 좀 바쁜 현대인들이라도 인간의 큰 일은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일인데 그 길은 선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군요. 그런데 이제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바른 방법을 모르면은 애만 쓰게 되고 또 공부를 해도 진척이 없거든요. 그래서 참선의 올바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되는데. 참선하는 데는 화두가 있거든. 화두가 1700공안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것이든지 자기가 공부하기 편리한 걸 하나 선택해서 그것을 의심해야 돼. 의심이라는 것은 지혜, 아르마리 의식을 끊어버리는 제일 좋은 방법이야. 의심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이렇다 저렇다 그와 같이 따지는 의심이 아니라 주관 객관이 분열이 된 의심이 아니라 자기가 생사고해에 빠져 있으니까 이것을 해결하겠다고 용맹심으로 화두에 대해서 한덩이가 되는 거라. 그러면은 그건 분열이 없는 분열로 생각하는 그런 사량분별을 떨어진 순수한 의식 한덩이가 돼버리거든. 그렇게 해서 의심에 나가면은 간단없이 의심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거기서 더 용맹스럽게 나가면 아주 식이 끊어져 버려. 아주 쇳덩어리 같이 죽은 나무와 같이 그렇게 의식이 아주 없어져 버려. 거기서 또 화두를 용맹스럽게 들어가면은 무의식 아래아식 경지도 투과해서 타파해서 초월해버려. 거기에 이제 생사 없는 벌레 면목이 자기 벌레 면목이 환히 드러나거든. 그렇게 가야 그게 해결이 된다고 생각해요. 화두를 그렇게 이제 의심해 가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경지에 들어가기 위해서 참 간단히 없이 의심을 해 나가야 하고 분심을 가지고 해 나가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망상이 일어나거든요. 그 망상이 일어날 때에는 어떻게 그걸 제어해야 할까요? 망상이 일어나는 것은 그 해결하겠다는 용맹심, 간절한 마음이 부족해서 그렇거든. 그러하니까 이 참선 공부라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편안히 한 것이 아니라 실제 내용은 자기가 그 생사 없는 벌레 면목 해결하겠다는 지금 생사고에서 빠져 있는 데에서 생사 없는 자기 벌레 면목을 깨겠다는 그러한 용맹심, 말하자면은 자기 목숨도 걸고 죽느냐 사느냐 이러한 용맹심으로 하는 것이라. 그런 용맹심으로 공부를 목숨을 걸고 할 때에 번뇌망상도 다 물리치고 혼친 잠도 깨지고 성성하게 분명하게 화두를 들고 공부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스님, 그 본래 면목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 백척간두에서 진일보라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본래 면목은 그 무엇이고 또 백척간두의 진일보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거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백척간두 진일보와 본래 면목과는 같은 뜻으로 알고 있는데요. 백척간두 진일보라는 것은 인간이 구경으로 파고 들어가면 해결하려고 들어가면은 의식도 끊어지고 무의식이 되거든. 죽어버린 경지같이 되거든. 거기서 더 용맹스럽게 나가서 거기서 죽었다 깨어나야 벌레 면목이 드러나거든. 그러니까 백척간두 그 아주 전부 죽어버린 데서 더 용맹스럽게 나가라 그 말이지. 그 말씀이군요. 그 이제 스님께서는 늘 인간이 그 자율적이고 자주적이고 그런 주체적인 인간이 되라고 이제 말씀하시고 가끔 또 피할 수 없는 이 사람을 만나면은 그 수처작주 입적해진을 휴요로 써주시고 하셨는데, 그 불법의 이제 근원적인 주체성은 그 무엇을 말하는 뜻인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근원적 주체성은 보통 인간은 생사를 면하지 못하고 결국 진실하지 안 한 거라. 그러니까 그 보통 인간 그것을 해체하고 초월해서 거기에 진실한 참 자기, 생사가 없는 참 자기, 본래 면목 어디든지 끄달리지 아니하고 자유자재한 참나가 있거든. 그게 참 그 자기 주인공이라, 수처작주라. 그 자리를 살리자. 그래야 인생 문제 해결이 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해. 스님, 저 같은 범부 중생은요, 지금까지 그 승려 생활을 해오면서 수많은 선지식들에 대해서 뵙고 또 보고 듣고 배워왔거든요. 그런데 그 선지식들이 그 모습과 또 수행하시는 내용,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저희들에게는 상당히 그 착각을 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말은 그 선교 방편이 하도 여러 가지여서 좀 혼란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스님께서 어떤 경지가 진정으로 견성성불의 그 경지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견성성불의 그 경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말해야 되는데, 그것은 그 설명하면 틀려버리거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활발발 살아서 말이 나와야 그 구경이 그 자리라. 그러니까 그 자리를 한번 말해 본다면, 동작 비서
산행을 하고 목하 말과 천리 마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 그 자리는 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 제가 크게 매맞을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스님이 그 종종으로 계실 때가 70년대 중반이거든요. 그때는 박정희 씨가 그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군사 독재 시절인데 여러 가지 가치관이 혼란돼 있고 또 젊은 청년들이라든가 이 민족의 장래를 걱정한 사람들은 그때 상당히 그 희망이 없이 그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혼란한 시기에 종경으로 계셨는데 그때 종단 형편도 어려웠거든요. 그랬을 때 스님이 그 어떤 그 가치관으로 가지고 기본적인 그 운영 지침을 어떤 것으로 삼으셨는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게 우리 불교는 정법이 생명이니까 네. 정법에 입각해서 그때 혼란이지만은 공심으로 네. 모든 것을 올바로 하자 이런 정신으로 그때 나는 노력을 했지 그냥. 네. 그런 정신으로만 노력했어 그냥. 그러니까 이제 스님께서는 그 어쨌든 불법의 그 참사람의 입장에서 그때도 혼란한 그 시대를 계도해 나가야겠다 하는 그런 신념으로 그 종경직에 계셨군요. 그러니까 그런 한 생각뿐이지 뭐 다른 생각은 안 하고 네. 또 종정 중심제로 한다는 생각도 없고 그 당시에는 종단을 네. 올바로 하겠다 이렇게 이 공심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네. 저절로 나중에 그 여러 사람이 그렇게 오해를 했던가 저절로 나는 희망하지도 않은 건데 종심 중심제로 그렇게 돼버렸어. 그렇게. 근데 스님 내가 그걸 목적한 건 아니고. 그 스님이 종종으로 계실 당시에도 그러셨지만 그 70년대 팔심들을 경과하면서 시대적으로나 종단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격변기를 거쳤는데 특히 그 종단의 지도자적인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의 자세를 어떻게 시종일관 가져야 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야 뭐 늘 하는 말이지만은 정법에 입각해서 명리를 버리고 참 공심으로 일체 중생을 위해서 자비심으로 모든 것을 일을 활약 추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스님 말씀대로 지금 그 정법을 바탕으로 해서 공심으로 그렇게 신심과 공심으로 지도자적인 자세를 같이 하겠다는 말씀이군요. 그런데 지금 시대가 자기 수행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주 부족한 것 같아요. 글쎄, 그게 늘 시끄러운 원인이 되는데 그렇게 자꾸 각성해서 노력해 나가야지 뭐. 이 계획이라는 게 일시에 다 되는 게 아니라 자꾸 해 나가는 것이 이제 불교 발전이고 종단 발전이고 또 중생 제도하는 그러한 큰 자비 활동이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제 너무 무리한 것 같아서 저 마음이 걱정이 되는데요. 그 스님께서 한국에서 처음으로 임재록을 제창하셨거든요. 그 임재록을 제창하셨던 내용을 가지고 출판까지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임재록의 그 현대적인 의미를 어떻게 부여해야 할 것인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현대는 공업 기계 문명 시대로 하도 물질적으로도 복잡하고 또 통신, 교통 여러 가지 복잡할 뿐만 아니라 그 환경에 끄달려서 자기를 잊어버리고 있어. 자기 정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 그러한 이 시대에 그 임재록은 그 인간을 초월한 근원, 그 자리를 완전히 해결해서 그 자유자재한 그 근원적 주체성을 역설하는 거라. 그 자리야말로 이 공업시대의 인류가 공업시대 노예로 된 그 입장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을 이 인류를 그 과학 문명의 노예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이 임재록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오늘날 시대에 참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 임재선의 근본 생명을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임재록에 대한 그 근본 생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임재 신임 근본 생명이라고 하면 조사선이 아주 극치인데 그러나 불조도 거기는 살불살조하거든. 살불살조해도 또 30방이다 그 말이야. 결국 그 자리는 그렇게 아무 걸림 없이 자유자재 한 것인데 그걸 말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고 그 자리에서 이제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살불살조도 30방이고 또 그것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느냐. 거기는 뭐 나중에는 끼다가나 하라 그렇게 차나 마시고 하라. 그 전에부터 있었던 일이지만 요즘에도 그 선가에서 그 도노 점순이 도노 돈순이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얘기가 끝이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돈점에 대해서 스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조사선 가풍이 5종 가풍이 있는데 임재성이나 조동종이나 우양종이나 또 법안종이나 운문종이나 여러 종파가 있지만은 조사선은 다 조사 스님들이 도노 돈수를 주장했지 도노 점수를 주장한 분은 없어. 그러고 인간 그 근원 그 바탕 본래면 그 자리는 의식도 초월하고 무의식도 초월해. 어디든지 걸리더라는 그 자리까지 그 도달해야 되는데 점수라고 하면은 의식 차원에서 지혜로 자꾸 그 저것이 살림살이를 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점수 가지고는 안 되고 그 자리로 전환해버리는 데는 그건 돈수라야 그렇게 되지. 점점 닦아서는 지혜 차원에서 자꾸 살림살이 하니까 그것은 공부하는데도 잘 안 되거든. 잘 못 되거든. 그러니까 그 진리적으로 공부하는데도 점수 가지고는 안 되고 돈수라야
성취할 수 있다. 이게 분명한 사실이야 그게. 그런 의미에서 그 선에 대해서 잘 모르고 지식 가지고 이리저리 따져서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조사선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사선은 그것은 인도 불교 그 교에 대해서 교회 별전 분리문자 문자도 세우지 아니하고 경전 모든 교도 그 초월해서 따로 전한 것이다. 직지인신 견승성불이다. 지금 생생한 인간 그 근원 그 자승자리 그것을 살린 것이요. 그러니까 그 교회 별전이라고 그래서 불교 밖에 딴 것이냐 하면은 그 교는 그 문자에 의지해서 지혜로 들어가니까 그 근원 그 생생한 그 본래면목 생생한 그 자리 이래 도달하지 못하고 지혜에 끄달리니까 잘못되니까 그 교의 더 생생한 그 산 그 근원 그 자리를 살린 것이라. 그래서 직지인신 견승선물이거든. 사람 마음을 바로 그 근원을 살려서 거기에 저것이 그게 붙여져 그 자리다 이렇게 깨달은 것이 그게 선종이지. 그 교보다도 더 근원 생생한 그 자리다 그 말이야. 그 지금 오늘날 이 시대가 그 인류 역사 이래 가장 눈부시게 발전했다는 이런 산업 시대거든요. 이제 과학 문명이 많이 발달해서 편리하고 윤택했지만은 거기에 따른 또 여러 가지 그 폐단도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현재 과학 문명의 그 과학 문명과 그 선과 관계를 좀 말씀해 주시는데 그 선과 현대 문명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야. 왜 그런 거 하니 인류가 지금 그전부터 이렇게 과학 문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아주 옛날에는 겨우 자기 먹을 게나 구득해가지고서 생명을 유지해서 산 것이라.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한 1만 2천 년 전에 그 농경 목축 시대를 이제 이룩하는 거라. 그러니까 인간 그 영원한 무한한 그 자리는 죄다 모르고 망각하고 또 도외시하고 그 욕망으로만 많이 설치니까 오늘날 여간 험악한 세상이 된 게 아니라 물질로는 풍부하지만은 인간은 금수 이하로 타락이 된 그러한 일이 많아. 그런 그렇습니다. 현상이 많아. 그러하니까 이와 같이 살이면은 우리 인류가 참 평화적으로 잘 살 수가 없어. 사실 그렇게 돼 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살리는 데는 참 인간 그 본성, 이 조사선, 이 참선, 그것은 인간 근원을 완전히 해결한 것이거든. 완전히 해결한 데서 보면은 그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인간 주체성을 잊어버린 오늘날 과학 문명 병폐를 그걸 인류를 해방시키는 것도 이 선밖에 없어. 선밖에. 다른 종교는 그런 게 없어. 또 인간과 대자연도 둘이 아니야 그 자리에서 보면. 하나예요. 하나니까 대자연도 자기 그 근본 생명체로 그렇게 존중해서 인간과 자연이 조화가 돼서 잘 아름답게 즐겁게 세계를 건설할 수 있는 길이 여기 있거든 다. 그래서 과학 문명으로부터 인간을 살리는 길은 과학 문명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파멸을 면할 수 있게 된 이러한 위기에 이것을 구제하는 길은 이 조사선이다. 나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그게 사실이라 그게. 그러니까 그 선 인간을 초월한 더 근원 참사람이라고 나는 그러는데 그 참사람 자리 임재신이 말한 참사람 인간을 초월한 그 더 근원 그 자리라야 이제 모든 과학 문명 병폐를
구제할 수 있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 스님께서는 이제 그 임재록을 한국에서 처음으로 제창도 하셨지만은 또 이제 요즘에 와서 스님께서 그 벽암록 벽암록을 다시 제창하시고 그 수행 납자들에게 법문을 해주시는데요. 그 벽암록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쎄, 벽암록은 뭐 그 참 인재 가풍 그 원호 극건선사가 제창을 하고 수시도 하고 착어도 하고 그러한 참 벽암록인데 그 자리야말로 인간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불조도 초월해. 불조도 그 자리는 30방이라. 그 초월해도 또 30방이야. 그래서 자유자재에서 그러한 그 자리니까 결국 그 자리는 어떤 것이냐 하면 뭐 차나 마시고 가라 그럴 수밖에 없지. 그 언어 도단하고 심행첨예란 그 자리는 참 이론과 그런 지혜로 이제 해석해서 설명해 줄 수 없다 그런 말씀이신데, 그래도 이제 교리 불교 교리의 분상에서 보면은 불교 교리처럼 또 호환막측은 종교가 없단 말입니다. 모든 종교에서 불교 교리처럼 또 팔만대장경이라 할 정도로 굉장히 방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그 호환막측한 불교 그 핵심을 갖다가 간단히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뭐 섬전광 중에 명사라라고 사라를 밝히고 저 번개불 속에 사라를 밝히고 또 도기수미 출중생이라 거꾸로 수미산을 타고 격겁이 문을 나간다. 그 스님 화두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마조 스님이 말씀하신 그 일면불, 월면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화두를 말을 지혜로는 하는 게 아니고 그걸 그 자리에서 바로 말해야 되거든.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한마디 할 수밖에 없지. 사해가요 만기로로다 사해의 노래 소리는 촌 길거리에 가득 차도다. 그 화두 그 깊어 그걸 내가 송한 것이 그걸 잘 체득해야 되는데 개성으로 읊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조금 다른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그 한국 민족의 희망이라 할까요? 장래. 그러니까 한민족의 그 미래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한국 미래도 지금 과학문명 시대인데 우리나라도 근대화한다고 그래서 이와 같이 발전하고 있지만은 전통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아주 그 인간이 타락이 나면 돼. 타락이 나면 되면은 나중에 혼란이 오고 일을 발전시킬 수가 없어. 산업도 발전시킬 수가 없고 멸망하게 되니까 그 전통, 우리 그 조사선 인간 본래 그 진실한 그 인간상을 잘 살리는 그 입장에서 우리가 참 인간과 인간 질서도 잡고 인간과 대자연도 잘 조화가 돼서 우리나라도 잘 발전시키고 그걸로 또 인류에게 이바지해서 인류들이 평화적으로 자유스럽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인류에게 이바지할 수 있는 민족이 되도록 우리는 그와 같이 각성해서 노력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셔야 되겠는데 우리 민족의 장단점을 그 전에 스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글쎄 장단점이 우리 민족은 어쨌든지 그 단점이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냉정히 비판을 못하고 맹목적으로 사는 경향이 많아. 그냥 맹목적으로 살이면은 잘 살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능력은 있어. 훌륭한 능력은 비판할 능력이 있고 모든 걸 창조할 능력이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정신을 각성해서 잘 비판해서 그 창조적으로 잘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시기라고 생각해요. 그 혼탁하니 오타각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타각세 중생들에게도 그 청량제가 될 수 있는 말씀을 한마디 해주시면 좋습니다. 청량제도 모든 중생이 다 그 자리 깨닫지 못하더라도 그 자리는 다 가지고 있거든. 다 생사가 없고 한량없는 공덕이 있고 한량없는 능력이 있고 한량없는 그 자유자재한 그 자리가 있으니까 그 자리에 실제로 가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그 훌륭한 자기 쉽게 말하면 다 부처님이다. 다 한량없는 지혜가 있고 한량없는 공덕이 있고 한량없는 능력이 있어서 훌륭하다는 그 자기 자신을 믿고 여러 사람도 다 그러니까 자비심으로 서로 살자 이렇게 자신을 갖고 이렇게 노력하면은 그것이야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스님, 이번에는 대단히 죄송한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스님께서 가신다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내가 오늘 아침에 저 소련에서 와서 도리어 바로 이제 인도에 가버려서 스님 이 사바세계 오타각세 그 인간이 욕망을 바탕으로 한 그런 그 합리적인 이성이 발전시킨 이 현대 문명이라고 하지만 지금 상당히 그 타락되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중첩된 모습들 속에서 허덕거리고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가져야 할 그 화두를 하나 내려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이글거리는 이 불 속에서 어떻게 해야 연꽃을 피게 하느냐 이게 화두라. 이글거리는 이 불 속, 이 화탁 이 속에서 연꽃을 어떻게 피게 하느냐 그걸 해결해봐. 오늘 장시간에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저같이 미천한 사람이 질문을 잘못 드리고 또 예의에 어긋나지 않았는가 허물이 많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뭐 여러 가지 수고해서